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이무의 능력이 공개되었고 록스를 악마화시켜버렸습니다. 도미리벗이라는 기술이죠. 자신의 자아를 가질 수 없고 이무의 말을 따르게 되며 아군 적군 구분하지 못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전설의 사왕들도 이기지 못했던 이무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해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놀라운 네타 떡밥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다는 최근 모리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고 부활에 대한 네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조아의 거대한 밀짚 모자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록스와 조이보이의 힘과 흔적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록스가 악마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갓벨리 사건에서 패배한 후 그의 몸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남아있다고 해도 이미 가져가서 얼려두었다 한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은 누군가를 되살리는 유일한 힘은 모리아의 능력이고 그건 좀비 형태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임의 힘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생명 없는 몸을 조종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모리아의 힘이 없다면 임에게 록스의 몸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마리조아에 있는 거대한 밀짚 모자처럼 보물로 간직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모자는 아마도 조이보이의 것이었을 테고요. 저는 악마로 변한 이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열쇠는 루피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니카로 변신 후 악마의 양옆에 서서 마치 오다가 언급했던 오델로 게임처럼 그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그것이 도미리버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누군가에게 디스토션드 퓨처를 사용해 니카로 변신시킨다면 도미리버시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도미리버시와 동일한 방식과 개인 사이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할 테니까요. 결국 니카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루피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다가 언밸런스한 인물을 해군에 심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가프는 사라지거나 쫓겨나지 않고 해군에 남았을까요? 그리고 갓벨리에서 본 것을 묵인하고 해군에 남는 것에 만족했을까요?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저는 가프와 로저가 갓벨리에서 해군, 정보, 촬영인을 록스의 소나기에서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프가 해군에 세운 공로이며 그 덕분에 해군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바탕으로 가프는 소드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드 부대의 행동 방식이 누구와 가장 닮았습니까? 법이나 원수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해적이면서 해군인 듯 행동하는 사람. 바로 가프입니다. 갓벨리 사건은 가프에게 내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첫째, 천룡인의 직속 부하가 되지 않기 위해 진급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그가 천룡인을 혐오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갓벨리에서 본 참상에 따라 소드 부대를 창설한 것. 갓벨리 직후는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코비가 벌집섬에 납치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가프는 센고쿠나 원수와 상의 없이 코비를 구하러 갔습니다.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심지어 더욱 놀라운 점은 가프가 소드 부대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프는 코비가 해군의 미래다라는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비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프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드의 코비 같은 인물들을 통해 해군을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가프는 갓벨리에서 천룡인의 만행을 봤기 때문에 해군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바꿀 수 없기에 그는 소드라는 신뢰할 수 있는 신세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패배한 후에도 법과 질서를 지킬 새로운 리더십과 정의로운 법률을 갖춘 해군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가프가 갓벨리에서 본 것들을 겪고도 해적이 되어 정부와 싸우는 대신 해군 중장으로 남아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소드를 통해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의문점은 남습니다. 왜 티치는 소드 소속인 가프를 두고 협상하려 했는가? 왜 아오키지는 가프가 소드 소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아오키지는 가프의 제자이며 해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코비 때처럼 가프와의 협상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티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즈의 대장이 반드시 해군 신분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카이누가 스파이 부대를 만들어 사왕에게 잠입시킨다고 해서 아카이누 자신이 스파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공식적인 원수입니다. 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해군에 공식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이 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가프가 소드 소속인 코비를 구하러 간 이유도 이것입니다. 소드 부대는 어떤 문제에 휘말려도 해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은 조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드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가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장이 꿈이었던 코비가 해군 신분증을 반납하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부대에 합류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가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프는 변화와 정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인물들을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갓벨리 이전 가프는 천룡인을 시스템 안의 결함 같은 오만한 기생충으로 여겼을 것인데요. 그러나 갓벨리 이후 그는 그들이 시스템의 목적 그 자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신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도록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남아 권력의 목적을 전복시키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가프는 괴물 같은 천룡인과 세계의 왕이 되려는 록스 디지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결정적인 실용적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숙적인 로저와 손을 잡고 록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행동은 해군과 해적이라는 칭호는 압도적인 악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그의 핵심 원칙을 확립했는데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어쩌면 더 잔혹한 폭정을 펼치려 했기에 천룡인보다 더 큰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프는 파멸적인 미지에 대안보다 알고 있는 악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프가 도덕적으로 고통스러운 행위에 대한 보상은 그가 경멸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혐오하는 바로 그 천룡인들을 구했다는 이유로 해군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는데요. 이 칭호는 그에게 가장 심오한 타협의 순간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공적인 낙인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아이러니는 그가 대장 진급을 거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장 진급은 그를 천룡인의 직속 부하이자 경호원, 즉 천룡인의 개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진급을 거부하는 것은 갓벨리의 공식적인 서사를 거부하고 그들의 상징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자율성을 되찾으려는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한 영웅이 아니고 더 큰 괴물로부터 작은 괴물들을 지키도록 강요받은 청소부였습니다. 대장 계급을 수락하는 것은 그 거짓을 진실로 인정하고 괴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공식적으로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거부는 그날의 사건에 대한 평생의 숙주이자 침묵의 저항인 셈입니다. 현재 해외 커뮤니티의 여론은 가프가 자신의 과거 과오를 미래 세대에게 사과하는 행위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무와 세계 정부를 타겟으로 복수를 진행하고 루피를 구할 것이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 구시대 부끄러운 영웅은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제자에게 포획당하고 족쇄에 묶인 채 그에게 남은 마지막 존재의 이유는 의미 있는 마지막 희생일 뿐입니다. 이것은 원피스의 슬로건인 9세대가 신세대를 위해 길을 닦는다는 작품의 주제와도 일치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